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8만 달러 선 회복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When I look at the chart, 70 to 100 is probably the new range, and we're at 76, so I think we're towards the bottom end of the range. There's a lot of pessimism out there. A lot of leverage has been taken out of the system. Bitcoin was not supposed to act like this, right? You had gold prices higher, the Nasdaq higher, rates going lower. This was the Trump administration was very pro-crypto. And so, something went wrong. There's been kind of like a seller's virus that got into the market. 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죠. 마이클 버리가 이번 비트코인 폭락이 금융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오늘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시장 흐름과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승진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실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마이클 버리는 계속 시장에 뭔가 돌을 던지는 것 같죠. 근데 옛날 마이클 버리 아니지 않나요, 실장님 이제? 그렇죠, 사실 틀리신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요. 네, 한번 이제 빅쇼시 워낙에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인지도를 많이 쌓으셨지만, 그러니까 원히트 원더지 뭐.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원히트 원더가 여기에 네. 나올 줄이야. 일단 간밤 미증시부터 좀 짚어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희가 사실 항상 좀 봤던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났던 현상이긴 한데.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확실하게 좀 무너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트리거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엔트로픽에서 이제 이 업무용 AI 비서 클로드 코워크라는 이 포지션을 이제 또 업그레이드해서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예, 지금 최근에 또 사실 우리나라도 이 맥미니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다 이런 수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새로운 플러그인 기능 자체가 이제 법률부터 해서 약간 비서처럼 24시간 돌릴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강하게 임팩을 주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시장에 상장되어 있던 톰슨 로이터라든가 아리렉스 이런 기존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 사스포칼립스 이런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충격을 좀 많이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찬물을 좀 끼얹었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이게 진짜 막 이 대기업들의 AI를 엔트로픽이 다 대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사실 이게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작년에 근데 이미 저희가 주가 흐름들을 통해서 볼 수는 있었던 흐름들인 것 같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법률, 사실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연구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AI가 가장 또 대체하기 쉬운 업종들, 또 항상 거론되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쪽의 서비스들을 지금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좀 잡아먹는 듯한 이런 시장에 좀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결국은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법률 관련한 부분들, 세무라던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단순화된 UI를 주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평가가 좀 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로 차별화가 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플랫폼으로 장착해가지고 이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단순하게 좀 기술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진입장벽을 낮춰놨던 이 포지션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대체 비율들이 좀 높아질 거다. 좀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세일즈포스, 어도비, 피그마 같은 거는 어떤 그 하락은 좀 불가피한 상황인 거라고 봐야 돼요. 아무래도 시장을 좀 뺏길 수 있는 거 사실 그걸 또 가장 또 많이 보여줬던 게 어도비 같은 기업들이 그러니까요. 아닌가 싶고요. 사실 이게 물론 매니악한 약간 조금 이제 완전 전문가용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그 영역은 있지만 일반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대중이 썼던 그 비중 자체는 시장을 좀 뺏길 가능성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미 GPT를 통해 가지고 저희 한참 유행했던 지브리 컨셉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영상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장 쉽게 좀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부터 잠식을 당하고 있는 이런 그림들을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건 좀 복잡한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건지는 사실 언뜻 안 떠오르거든요. 어떤 기업들이 네네. 있을까요? 사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면 팔란티어 같은 기업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팔란티어만 혼자 간밤에 강세였죠. 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팔란티어인 것 같고 팔란티어도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서프라이즈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어쨌든 이게 지금 진입 장벽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쪽들
쪽들과 그리고 이거마저 그 장벽이 좀 낮아진 쪽들이랑은 좀 차별화를 좀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결국은 이 AI 에이전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게 생활에, 그러니까 구독자들과 이 소비자들의 이 플랫폼으로 완전히 깔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 구축화된 고객층들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쉽게 뺏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그림들이 굉장히 좀 가장 좀 중요한 네. 임팩트를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되고 고퀄리티의 기술력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시장에서 오늘 이거 가지고 메모리 수요 꺾이는 건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좀 했었는데 일단 근데 이제 구글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구글이 이거의 좀 흐름을 바꿀 것 같은 이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뭐 구글은 사실 또 이 가장 또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엔트로픽이나 네. 이쪽 같은 경우는 각자의 영역들을 좀 구축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 제미나이가 계속 치고 들어온 것들이 이 구글 생태계를 포괄하면서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시너지들, 뭐 지금 최근에 1월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또 2억 명 사용자들 트래픽 관점에서 넘어섰다 이런 그림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생태계와 플랫폼들을 구축해가지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기존 고객들을 꽉 끌어안으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제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이랑은 좀 차별화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사실 사실은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것 중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의 실적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주가 괴리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타임라인 측면에서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이게 사업 비즈니스 특성상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당연한 거지만 기업 쪽을 더 파고 들어가지고 장착을 시키고 안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메타 같은 경우는 광고에 대한 효과들은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그 그림이라 보면은 알파벳은 아무래도 메타 쪽이랑 좀 더 비슷한 결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셋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트로픽은 삼국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본 속보에서는 3월에 GTC 있잖아요. 쿠팡도 AI로 기술력을 그치, 네. 내보인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AI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 AI 뭐 그럼 춘추전국 시대 되는 어, 건가요? 진짜 그렇게 될것 삼국지가 같습니다. 아니라 네. 확대되는 것 같고, 오늘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많은데 실적도 간밤에 또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AMD 먼저 좀 체크를 해볼까요? AMD는 실장님 실적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시간외에서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이 네. 괴리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AMD는 대표적으로 좀 이제 기대치가 좀 많이 높았던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또 기대치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그 엔비디아의 시장을 좀 그 점유율을 좀 뺏을 수 있는 기업으로 항상 또 거론이 됐던 기업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사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023년부터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던 기업이라 하면은 AMD도 사실 그 부분들을 조금 이제 치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이 있었는데, 사실 뭐 가이던스는 분명히 상향이 됐지만 사실 퀄리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중국 칩에 대한 부분들도 제약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차세대 칩에 대해서 하반기까지 조금 이제 개발 시기가 좀 밀려나는, 네. 뭐 오픈 시기가 밀려나는 이런 그림들도 같이 있었다라고 보면은 약간 이제 완전 무결한 이 그림들을 엔비디아 초반에 보여줬던 것처럼 좀 보여줬어야 됐는데, 사실 그 정도의 그림들은 조금 이제 좀 있었다. 약간 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국 부문 때문에 조금 깎인 거잖아요. 예. 근데 뭐 이제 엔비디아는 중국에 뭐 칩 승인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신호들이 AMD에게도 호재가 됩니까? 근데 또 사실 별개입니까? 별개로 좀 보는 게 좀 맞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엔비디아가 이런 식으로 수요를 계속 끌고 가면은 뭐 사실 뭐 가장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반도체는 사실 뭐 파운드리부터 시작해서 병목 현상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 틈을 좀 사실 AMD 입장에서는 이 제조업 측면에서 파고들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림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국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때도 그랬지만 이게 결국 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장에서 지금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좀 펼쳐지는 것들. 그래서 이 생산이 수요를 못 따라가게 되는 이런 그림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도 조금은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바이오주들도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노보노디스크, 머크, 화이자 뭐 줄줄이 이어졌었는데 실적하고는 별개로 주가가 좀 움직인다라는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그 이유 뭐라고 저희가 좀 파악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뭐 빅파마들도 사실은 이게 예전처럼 뭔가 방어주의 느낌이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성장주의 느낌들을 또 많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저희가 이제 보면은 네. 머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주력 제품 중에 이제 키트루다 이쪽에서의 특허 만료 앞두고서 수익성이 그래도 상당히 좀 예상치 방어를 좀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건 좀안 좋았죠. 경쟁에 완전하게 노출이 되어 있는 이런 그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가격 경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생산에서도 좀 약간 병목이 또 같이 나오면서 이게 결국은 수요에 대한 그 공급이 또 다 못 따라가면서 매출이 못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 뭐 마케팅 비용 올라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좀 계속 반영하고 있더라 하면은 또 암젠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이나 합의에 대한 뭐 노출이 당연히 되어 있는데 어쨌든 골다공증, 뭐 염증 질환 치료제 이런 것들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 새로운 수요에 대한 기대치들도 만들어낸 것들이 네. 있었고 또 화이자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종양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계속 개발이 되는 신약에 대한 그 좀 평가들이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펀더멘탈, 그러니까 경제랑 무관하게 새로운 영역들에서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를 좀 달리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암젠도 이 사노피에 이어서 네. 아토피 치료제 임상 중단을 했다는 소식도 주가에 좋은 모습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약간이나에도 빅파마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있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심리적으로 약간이나가 어쨌든 결국 매출을 그냥 줄어들게 그러니까요. 눌러버리는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고 거기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무기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평가들이 좀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히려 뭔가 좀 역발상의 미국의 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투자 매력도는 어느 정도로 좀 보세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입장에서 뭐 업종을 최우선으로 선택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 대한 그림들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또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예, 지금 법안들이 좀 나오고 있고 생물보안법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과정들을 놓고 보면은 또 이제 사실 복제약 수요 이런 것들은 또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이런 틈새 시장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뭐 제약주의 포지션들은 일부 좀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바이오테크나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결국은 경기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 지표들 항상 다 꼬여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이제 실적을 개별적으로 낼 수 있는 뭐 기존에 이제 사실 비만 치료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치고받고 하고 있지만 뭐 그런 식의 좀 접근 방법들은 아직 좀 봐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주들 좀 체크를 해봤고요. 또 한 가지 이슈가 월마트가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실장님, 이 비기술주에서 시총 1조 달러 돌파한 거, 이 부분은 좀 의미가 네.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게 월마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동안 유통에서 대표적인 이제 기업들이었고 최근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시대를 잘 따라가고 있다고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AI를 장착을 잘 하면서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매출을 좀 더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사실 월마트 같은 경우도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소비층들이 이제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또 이제 디스카운트에 대한 수요들이 또 내려와서 이제 또 수혜를 받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실 뭐 최근에 뭐 가장 또 이슈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오픈 AI랑 또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 결제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입장에서 좀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이 코스트를 좀 아끼고 매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낼 수 있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랑 또 비슷한 뭐 컨셉일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성장에다 유통을 좀 더하면서 약간 필수 소비재인데 성장주의 느낌을 같이 가져가는 뭐 이런 그림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저희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레벨에서 좀 상단은 좀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그림들이 좀 프리미엄을 좀 얹어줄 수 있는 뭐 이런 상황들도 좀 같이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마트랑 아마존이랑 둘 양자 대결한다고 네. 치면 월마트가 이제 아마존도 이길 수 있다. 뭐 그렇게까지 보는 건 무리일까요? 이게 근데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또 비즈니스가 또 사실 뭐 비슷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커머스나 이런 것 쪽에 비슷한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 뭐 애저 같은 그 AWS 같은 이런 비즈니스를 또 깔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약간 더 성장주의 컨셉은 이쪽이 더
아마존이 더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는 새로 조금 이제 기술을 좀 장착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오히려 아마존이 지금 레벨 측면에서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월마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새로운 평가 방향으로 좀 가게 되면서 오히려 좀 프리미엄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레벨에 대한 영역을 놓고 본다 하면은 뭐 아마존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이게 색깔이 바뀐다라는 그림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월마트 지금 뭐 추세가 괜찮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서는 월마트 단기적으로 좀 더 가도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새는 뭐 이제 연준의 멤버들이 제일 재밌죠. 예, 지금 뭐 스티븐 마이런이 백악관 직책을 사임하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케빈 허씨가 인준하기 전에 뭐 대행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뭐 이게 가능은 한가요? 일단은 뭐 가능은 한 이슈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게 지금 힘이 누구한테 실려 있는지는 정부의 힘이 실려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독립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독립성은 사실 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독립성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저희 백악관에서 나왔다라고 아무도 생각은 안 할 거고요. 네. 모두가 알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부분들보다는 일단은 정책을 끌고 갈 수 있는 포지션들, 대행의 뭔가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놓고 보면은 뭐 사실 케빈 허씨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랬지만 이게 연준은 지금 이사진들이 오히려 분열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과거에는 원래 지역연은 총재들이 전통적으로 본인 지역의 특색들을 감안해서 정책들을 이견을 많이 냈었는데, 최근에 이사진들이 누가 지명했냐, 누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더 많이 찢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한두 명이 가지고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정책을 밀고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뭐 리사쿠 기사도 공격을 당했지만은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파월 같은 경우도 2028년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은 이런 독립성에 대한 주장들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좀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케빈 허씨 지명과 동시에 새로운 키워드가 하나 생겼죠. 레짐 체인지라는 이 용어들이 좀 새로 생겨났습니다. 연준 내에서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는지, 누가 위너가 되는지가 금리 결정에도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자 노하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